자,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창업 절차에서 기업가 정신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정주영 회장님의 예를 들었고요. 아이템 선정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주목할 만한 아이템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팁으로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다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쇼핑몰에서 애자일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재교육, 피드백을 해서 재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애자일이라는 것은 일단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다음에 원인 분석을 해서 배워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 하는 개념이 이제 애자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계획만 세우고 작심삼일 되면 안 되겠죠. 뭐 연간 계획, 반기 계획, 분기 계획, 또 뭐 월간 계획 이렇게 계획만 세우면 계획만 세우고 뭐 하루 이틀 하다 또 다시 뭐 애자일 이러면 아니고 고객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창업자는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어떤 방향만 맞는다면은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뭐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간다는 정주영 회장님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되겠죠.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뛰는 사람과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고 뛰는 사람, 뭐 어느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뛰면서 생각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자일 전략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획만 작성하는 것도 안 되고 계략 계획을 작성을 했으면 그 계략 계획에 맞게끔 일단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애자일 전략이고요.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안 되겠지만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애자일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에 이렇게 절차 1단계부터 뭐 9단계, 10단계까지 다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핵심적인 거, 꼭 필수적인 것만 이렇게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애자일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를 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가가 나름대로 기업가 정신, 나는 어떠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창업을 해야 될 건지 그 창업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물론 이것도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 한 과목으로 한 학기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잠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입맛만 보는 개념으로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으면 방금까지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아이템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파악한다는데 여기서 그럼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에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그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꾸 잔소리를 해서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이 듣도록 아무튼 자꾸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역량은 어찌 보면 그 미시 환경이라고 하고 외부 환경은 거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부 환경은 뭐냐면 고객과 회사와 경쟁자 3C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뭐 독심술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고객을 어느 정도 그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내 회사는 내가 좀 그래도 잘 알 수 있으니까 회사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내 회사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자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이라는 거시 환경 분석으로서 내가 회사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즉 정치, 경제, 과학기술, 그다음에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영어 앞자를 따서 패스트라고 그러는데, 폴리틱, 이코노믹, 그다음에 테크니컬, 사이언티픽 이래서 이제 패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앞자를 따서 패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치적인 요인은 최근에도 뭐 미국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마찰,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뭐야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된 이런 거, 이런 그 뭐 정치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서는 그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은 요새는 최근에는 이 뭐야 이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장이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은 뭐 고령화되고 뭐 인구가 감소되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뭐 이런 영향도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으로서 이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위협을 감지를 해서 위험은 회피하고 또는 최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창업 환경 분석을 한다면 이제 스왓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 보면 SO 전략, 뭐 SW 전략 이런 전략들이 나와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 뭐 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내가 성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그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분석을, 창업 환경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창업 환경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창업 환경 분석을 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산업 사회에서 살았고, 지금은 정보화 사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8년 개띠가 중심으로 이 산업화하던 시대, 이때는 정말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보면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정말 의식주도 아무튼 먹고 사는 것부터가 제일 핵심이죠. 진짜 못 먹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먹는 것이 급한 시대였어. 확실한 목표는 뭐야? 일단 잘 먹는 거야. 응?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또 밑에 뭐 소상공인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수직 문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만 해도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거를 경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보면은 정보화 시대에 이 창조와 협력과 비교되는 용어인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하고 가면은 토끼와 거북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게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토끼와 거북이 사탄이 있어요. 제1탄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는 뭐 어떻겠습니까? 중간에 잤죠. 토끼가 중간에 자다 보니까 거북이가 먼저 목표에 도달해서 거북이 승리했어요. 이게 1탄이야. 그 2탄에 이제 다시 그 토끼가 내가 중간에 자가지고 이놈아가 1등을 했구나. 내가 이제 중간에 안 자면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경주를 해요. 토끼가 쌩 달려가서 바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2탄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거북이처럼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야 토끼처럼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또 문화가 형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북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다시
야, 토끼야,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가는 코스에 뭐를 넣냐면 이 그 하천을 코스에 둡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쌩 가다가 하천이 있으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이제 거북이는 하천을 유유히 건너가서 이제 거북이가 승리를 했어요. 다시 이제 토끼가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사탄, 이제 다시 하자. 그래서 이 사탄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상생하는 게 나옵니다. 서로 협력을 하자. 너와 내가 서로 너를 알고 나를 알고 했으니 서로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런 이제 신뢰가 쌓여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지에서 뛸 때는 토끼가 잘 뛰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뜁니다. 그리고 하천을 만나면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하천을 건너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이게 이제 사탄인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창조와 협력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성실하게 경쟁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정답 교육만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객관식 시험 문제만 풀었다면 이제는 논술형 시험 문제를 푼다는 거죠. 창의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뭐냐면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뭐 4대 1로 졌기 때문에 또다시 해도 뭐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면 바둑판을 그럼 바꾸자. 바둑판이 19줄씩 돼 있는데 18줄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또는 한 번에 돌을 한 개씩만 놓는데 돌을 두 개씩 놓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뭐야 알파고는 즉시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또 알파고가 이 프로그램을 익힐 때까지는 한참이 걸릴 거니까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정보화 사회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빈곤을 탈출하던 그런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이죠. 뭔가 가치 있는 일, 비전 있는 일,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자 해서 이제 목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에까지는 우리가 진짜 배고픈데 밥 먹는 것이 이 목표다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선진국을 어떻게 따라잡자 해서 선진국 따라잡는 것이 목표고 눈에 보이는 선진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88년도 88 올림픽을 하고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3579가 됐지 않습니까? 3579라는 거는 국민소득 3만 불에 그 5천만 국민 그다음에 이런 3만 불에 5천만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7개 있는 나라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들어갔다고 해서 3579가 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됐고 또 뭐 일부는 선진국보다도 앞서가는 게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목표는 이제는 선진국 따라잡아야 될 선진국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게 이제 목표가 불확실한 거예요. 생태계도 복잡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가 됐고요. 이제 실패를 해도 실패를 용인할 수 있고 또 실패를 하면 실패로부터 경험을 사서 또 실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지원과 규제를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뭐 노동자를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업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 속에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자기 자신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개방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개방을 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한 가운데서도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만 되는 사회가 왔다. 상생하는 사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의 변화를 한번 더 보면 자, 좀 구체적인 거죠.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지금은 뭐 이커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VR과 AR 즉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R 커머스가 또 나와요. 곧 있으면. 어쨌든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보면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유통 채널이 기업에서 도매상으로 소매상으로 소비자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직접 다 거래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것까지 다 거래하죠. 그 전통적인 상거래할 때는 거래 지역이 일부 한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다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응? 스마트폰만 열면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거, 뭐 어디에 있는 거 다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거래 시간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수요도 뭐야 빅데이터가 생겨가지고 거의 독심술 수준으로 고객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전통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일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 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성향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하기에도 전에는 그 뭐야 4대 매체를 통해서 뭐 소비자가 보든 안 보든 뭐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또 신문에 알렸어요. 그래서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마케팅이 되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TV 우리 집에는 TV 없어진 지 한 1년 됐나 2년 됐나 TV 없어요. TV를 안 봅니다. 저도 안 보고 우리 집사람도 안 보고. 그럼 뭐 보느냐? 유튜브를 다 봐요. 그다음에 신문. 저도 뭐 현직 장교 생활하고 또 뭐 저기 할 때는 신문 한 두세 개는 보고 뭐 잡지도 뭐 보고 이래 해야 현대 사회를 뭐 이해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이 신문 저 없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뭐 이런 월간지나 뭐 이런 것도 좀 가끔은 보는데 종이신문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집집마다 종이신문을 한 7, 80%가 옛날에는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신문 보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고객들도 대응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렸다면 지금은 뭐 즉시 대응 뭘로 씁니까? 바로 댓글 달지 않습니까? 그 판매 공간도 꼭 어떤 그 가게 오프라인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 입어보고 뭐 해보고 뭐 다 해본다는 거죠. 이처럼 사회가 변했다. 그 상거래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물론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또 이제 세부적인 거를 또 여러분들 그 이 비즈니스 시간에 또 가면 배우겠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구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기존의 유통구조 잠시 전에 설명드렸죠. 부품업체로부터 제조업체, 유통업체, 도매, 소매, 소비자 뭐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하면 뭐 이렇게 뭐야 그냥 좀 저기 말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뭐 바로 그냥 소비자가 직거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VR 커머스라고 나중에 그 뭐야 이 검색해서 한번 유튜브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유통도 우체국에서 소포라는 게 있었어요. 우체국 소포. 여러분 아마 지금 20대 30대에는 뭐 기억을 못할 거예요. 우체국 소포라는 거를. 근데 우체국 소포에서 야 우체국 소포량이 많아지니까 이걸 민간 회사로 넘기자. 그래서 이제 민간에 택배가 왔죠. 택배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야 기술 발달해서 스마트폰이 오다 보니까 뭐 배달의 민족, 뭐 아마존 이렇게 해서 이 공룡 기업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IT를 기반으로 한 이런 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변화, 이런 사회가 이렇게 변하니까 아 나는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배워봐야 된다는 거죠. 유통의 대기업
중에 하나 쿠팡이라는 거 있죠. 지금 쿠팡이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초월해서 세계적인 유통 회사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유통 쿠팡의 1년 그 규모가 어, 2조 원이라고 그래요. 2조 원.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는 1년 이 유통 금액이 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555조인가 뭐 이래 돼요. 거의 한국의 1년 예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통의 회사들이 엄청나게 공룡 기업이 됐다는 거죠. 그 IT를 기반으로 한 유통의 회사들이 이렇게 공룡 기업이 됐으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 IT 기업이 이런 과학 기술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게 꿈에도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4차 산업의 신기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창업 환경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소비자의 변화, 뭐 사회의 변화, 뭐 시대적인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업 환경 변화도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소비자가 됩니다. 스마트 슈머가 되는 거죠. 이제는 스마트폰에 가면 모든 거를 검색할 수 있고 모든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전에는 A 회사 거 텔레비 보니까 그 회사 제품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 회사 제품만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A, B, C, D 뭐 이런 국내에서는 이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는 가나 다 뭐 이런 제품도 있구나. 이런 거를 소비자가 금방 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싱글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또 뭐 돌싱 뭐 돌아온 싱글 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인들 이렇게 싱글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취향이나 취미나 어떤 가치가 엄청나게 다각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컴퓨터를 보다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거 괜찮네 사는 거야. 그럼 옆 사람이 너 그거 왜 샀어? 그러면 그냥 응? 예뻐서 이게 이 사람들의 구매 욕구야. 전에는 뭐 필요에 의해서 뭐 그 욕구나 뭐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지금은 뭐 그 즐거움 때문에 산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사는 것도 사이버상에 필요하면 뭐 다 전에는 만나서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 전화로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사이버상에서 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 본인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백화점을 가보시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신세계에 사는 스타필드와 그 다음에 현대에서 더 서울 현대라고 그 어디야 서울 그 새로 이 체험식 백화점을 열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기존의 백화점과 차이가 많습니다. 기존의 백화점은 뭐 빽빽하게 상품만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소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유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로틱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미모도 이제는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화장품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또 먹는 화장품도 나왔어요. 뭐 액세서리도 뭐 굉장히 다양화되고 고급화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소비자들이 변화가 됐다. 그리고 지금은 또 뭡니까? 코로나, 기후변화, 뭐 인구 감소 이런 또 사회 현상이 또 생기니까 이거에 따른 또 소비자들의 또 변화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변화를 보면 자, 소비가 증가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옛날보다 무슨 소비가 증가하냐? 소비가 어떤 소비가 증가하냐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똑똑한 소비자들, 그다음에 나홀로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성을 중시하고
차별화된 욕구가 생깁니다.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다양화지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00세 시대다 보니까 노인들, 중장년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분들이 또 뭡니까? 경제력이 빵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아이템이 많아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효과라는 게 뭡니까? 최근에 우리 중국산 김치 봤죠? 중국산 김치 텔레비서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이 가서 김치 휘저어서 굽고 그 뭐야 녹슨 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먹은 것도 지금 막 토 나오고 저도 일단 식당에 가면 뭡니까? 중국산 김치 씁니까? 해서 쓴다고 하면 그 식당에 일단 가기가 싫고요. 어쩔 수 없이 갔으면 김치는 일단 중국산이다 그러면 일단 거부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산지 효과입니다. 그 중국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업 인프라. 이제는 그 뭐야 공장이나 제조업 그다음에 사무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공장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피드 팩토리 이렇게 해서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니까 사람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취업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 그래서 창업을 하고 1인 창업이 많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직장은. 근데 이제 조만간에 지방 소멸도 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하면 공무원 다 어디로 갑니까? 음? 지방에 뭐 시군을 없앴어요. 그러면 그 시청, 군청에 다니는 공무원들 다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야. 이제 통폐합 되겠죠. 관공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읍면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 사무소에 가 계신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읍면 사무소에 가 계시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읍면 통폐합 되면 또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이제 지방 공무원 무조건 뽑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사회도 변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대적으로는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평생 직장 이제 없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진짜 가족처럼 뭐 가정과 같은 직장 뭐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 직장에 들어오면 뭐 죽을 때까지 뭐 이랬는데 이제는 뭐 30대도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뭐 뭡니까? 뭐 38선이라고 그러죠. 38선 뭐 4호정 이런 말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이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청년 창업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특히 또 여성들 또 경력단절 여성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소자본 창업을 해요. 음? 청년 창업과 소자본 창업, 여성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자본 창업가가 늘어난다. 소자본 창업을 위해서 이제는 소사무실이 또 인기예요. 소사무실 여러분 그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래서 집에다가도 이제는 그 뭐야 사무실이 되고 집도 직장의 주소가 됩니다. 물론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도 최초에는 우리 집을 직장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뭐 이제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옮겨갔지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소사무실을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업 유형이나 종목이 다양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사무실 가면 사업장 주소도 빌려주지요.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야 사업장이 있어야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면 간편한 사무기기도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우편 배달도 내 집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1인 가구로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요즘 우편 배달 받아주죠. 그 소사무실 관리인이. 그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회의실도 있어서 몇 명이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뭡니까? 행정이나 뭐 법률이나 세무, 뭐 경영, 컨설팅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사무실 관리자가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뭐야 뭐 창업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법률에 대한 전문성 뭐 이런 걸 하려면 또 이제 뭐 변호사나 뭐 전문 컨설턴트나 뭐 세무사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 이 소자본 창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일반 공통 필수 그런 전문 지식만 알면 되니까 이 소사무실에 있는 관리자가 그런 컨설팅까지는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싸지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소사무실도 인기 직업이 되고, 지금 우리 청운대학교 같은 데도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서 임대료도 싸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이 창업보육센터가 여기만 있느냐? 전국에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쉬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사이버 이걸 하려면 일단 교수들이 목소리도 좀 아껴야 되고 뭐 기타 또 물도 좀 마셔야 되고 이래서 10분간의 휴식을 갖습니다. 어쨌든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